나라 곳간 열세를 이번에 충격 발탁에 여야 모두 시끌 이 주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삼선,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친 이해훈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여야에서 모두 시끌시끌합니다. 먼저 임명 배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단연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을 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마침 저희가 주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해훈 전 의원, 특유의 친화력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올려주시죠.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 이해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시청자 여러분,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일성을 밝히면서 첫 출근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또 화면이 매끄럽게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지현 이해훈 의원이 서초에서 삼선을 했잖아요. 네. 정말 어제 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서초갑에서 삼선을 하시고 어제까지는 또 서울 중구 성동 을구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이제 기획예산처 이제 초대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많이 느끼죠. 저는 김중배의 다야 반지가 그리 탐나더냐. 딱 여기에 들어맞는 그런 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장관하고 싶으셨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그 서초갑이라고 하면은 공천이 당선인 이런 좋은 지역인데 컨트롤 타워로서 이 미래를 향한 그런데 이제 걸음을 내딛는 이런 그런 부처입니다. 이렇게 3번 공천을 받았으면 사실 당에 상당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정책기조 잘 맞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거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 본인이 지역을 맡고 있었던 중구 성동 을에 우리 연말에 당원 연수를 많이 하거든요. 당원 교육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면 축사까지 이제 요청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지역의 당원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는 인사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본인의 국정 철학과 맞는 분을 장관 후보자로 기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정치 노선이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이것을 통합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잡탕밥 인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저는 그 인사이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인 이해훈 후보자가 정말 이건 정치 도의를 어겨도 한참 어겼다. 신의도 없는 그런 정치인이다. 신의를 잃은 정치인이다라는 철새 평가를. 정치인의 아마 전형적인 케이스로 아마 꼽히는
이러한 좋지 않은 사례로 저는 남아질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경제통이라고 하죠. 저희가 프로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바른정당의 대표도 지냈었습니다. 17대, 18대, 20대 의원을 지냈고 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자, 조기현 위원장. 그런데 그러니까 통합 인사라는 건 알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이 있으면 농림축산부 장관도 유임시켰으니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장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인사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이나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뭐 토론회에서 비판을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된 인사냐 이런 내용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인사 원칙에 있어서 진영에 갇히지 않고 뭐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인재 또 능력 위주로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뭐 사례도 있고 예정돼 있었는데 이해훈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기본적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와 약간 뭐 다른 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한 기획예산처를 이끌기에 그동안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결위원장도 했고 국회와 예산 관련돼서는 뭐 또 전문가라는 건 뭐 누가 또 뭐 공인된 것이고 특히 지금 시점은 뭐 진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민간 뭐 모두가 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이고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재정상 예산상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면 역할과 능력으로서는 뭐 적격자이고 아마 다른 고려 없이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나 우려를 하시는 분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에 기획예산처라든가 재정 경제 관련된 것들은 성과로서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파격 인사인 건 분명하지만 이후에 뭐 이해훈 후보자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의 뜻에 맞는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선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해훈은 그동안 이재명을 엄청나게 깠거든요. 이재명이 뭐 이해훈이 이뻐서 임명하겠습니까? 본인들도 딱 봐도 경제가 폭망하겠다 싶으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물타기 하려는 거거든요. 나중에 빚내서 돈 풀고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부동산값 오른 거에 대해서 보수 인사도 썼지 않느냐, 보수 인사랑 상의해가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탈만 보수의 탈을 쓴 이해훈을 데려가는 것이고요. 보수의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그렇게 까놓고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한 자리 시켜준다 그러면 엽쪽 받아먹는 겁니까? 저는 이용만 당하고 내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용만 당하고 내쳐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송곡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죠. 자, 지명 3시간 만에 사실 어제 이해훈 전 의원이 본인 SNS에 국민의힘 색깔의 빨간색 기호 2번을 올려놨었습니다. 이제야 그런 내용들을 다 내렸는데 어쨌든 서울시당에서도 이해훈 전 의원의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수락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최고위를 열어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지방선거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는 김중배 다이아가 그렇게도 탐나더냐, 시켜준다고 하느냐, 일제 부역 행위나 다름없다.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환승 정치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무슨 의도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글쎄요,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 이해운 장관으로 임명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오퍼를 한다고 해서 그걸 선뜻 받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의 얘기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의 마산 출신이라서 PK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던데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이해운 의원이, 전 의원이 장관, 그것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간다고 해서 PK가 움직이겠습니까?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야, 저기 이해운 장관 갔으니까 나도 따라서 민주당 지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저는요, 민주당 쪽에서 역풍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운 그 후보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그것도 그냥 뭐 이런저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기획예산처, 그것도 옛날에도 있었긴 했지만 이제 새로 다시 오랜만에 그렇죠. 부활하는 예. 그 중요한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다 윤석열 그다음에 뭐 탄핵 세력 막 이런 뭐 내란 세력 막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넓게 보면은 뭐 그렇게 넓게 보지 않아도요, 제가 봤을 때 이해운 후보자는 내란 세력의 하나라고 민주당에서 공격받을 만한 언행을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을 그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은 뭐 내란 뭐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자막에서 나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했던 이해운 잠깐 집회에 따라간 거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런 정도 이야기 가지고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내란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하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경제 정책은 기본소득인데,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은 뭐가 필요하냐?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운 후보자가 소신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굳게 먹고, 그다음에 이해운 후보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것조차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기본 법칙에 따랐을 때도 그 기본소득이라고 한 정책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본인의 그러한 이야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해 보겠다는 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예. 뭐 몇 달 지나면 누가 그 누구에 의해서 설득당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거 관련해서 한 TV 토론회에 나가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해운 전 의원이 맞짱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다 퍼주게 하면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던 이해운 전 의원이라 이번 지명에 대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해석을 내놨더군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찌 됐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보수 진영의 인물들을 많이 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 진영으로서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아젠다나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뺏기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닌지 저는 굉장히 경각심을 느껴야 될 거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러다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이 총리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이해운 전 의원이 유승민계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총리에 유승민 전 의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내놨어요. 뭐 대통령께서 이제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파격 인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인사 굉장히 파격적이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사실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나 이 국민의힘에서 전면적으로 활동했던 인사를 기용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공언하셨던 만큼 능력과 어떤 전문성에 기반해서 인선을 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재명표 실용주의 인선에 있어서 사실 뭐 유승민 전 대표 총리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천하람 의원이 짚은 대로 보수에서 모든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다 빼앗기고 있는 형국인 것은 맞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전혀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해운 의원 제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슈의 중심에는 이해운 전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 기용을 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여기에 대해서 보수는 그저 비판만 할 수 있을 뿐 어떤 대안도 내밀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내민 협치의 손을 통합과 협치의 손을 걷어차버린 오히려 밀어내버린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사면초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해운 전 의원 말고도 이번에 인사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거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쭐게요. 자, 조정식 의원이 6선이에요.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에 나올 뻔했다가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은 안 갔죠. 결국 출마를 하지 않았었는데 자, 6선이나 되는 의원, 또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고 있는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 대통령실, 청와대 정무특보에 위촉을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청와대 정무 라인의 개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우상호 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 김병욱 정무비서관 역시 기초단체장, 성남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무라인 전반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뭐 9월 이후에 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6선의 확실한 조정식 의원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적어도 지방선거 시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은 뭐 기존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 비서관실이 있지만 특보로서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봤을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그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 이게 조정식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선이죠. 그렇다면 선수로 봐도 조정식 특보가 훨씬 위인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명청 갈등은 없다, 명청 대전은 다 이상한 얘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무특보가 보통 보면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입장인 거고 정무특보는 여당과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정식 의원을 특보에 임명함으로써 이 당과의 주도권을 에서 대통령실, 청와대가 좀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지금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명청 갈등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 명청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다음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의 갈등설도 있었고 그리고 요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갑질 의혹 사실 이런 것을 뒤에서 부채질하는 것이 정청래계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삼은 것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그 명청 갈등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정식 의원이 이제 6선으로 이 민주당에선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또 당내에서의 신망도도 높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포석으로 한 거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제가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이해운 전 의원의 출근길, 첫 출근길 목소리를 듣다 말았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해운 전 의원이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집회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던 적이 있죠.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즉각 석방! 즉각 석방! 대통령 석방! 안녕하세요. 이혜훈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우리 힘내십시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내내 있었던 탄핵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탄핵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예, 저렇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정부에서 내란 TF를 출범시키고 공무원들의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과연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있으니까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